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 할 것은 그 종이 헬리콥터의 최적 설계입니다. 일단 제목을 한번 보죠. 자세한 거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준 평균 분석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테고요. 여러 개의 방법 중에 최정안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의공학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서 진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여러 개 내고 그 중에 한 개나 뭐 아니면 한 두세 개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실행하는데 그 이제 여러 개 아이디어를 내고 선택하는 과정, 그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방법 중에서 최저간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우리는 종이 헬리콥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종이 헬리콥터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여기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찍히네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종이 헬리콥터를 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여기 보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여러분들 아마 어릴 때 아니면 뭐 많이 해봤을 겁니다. 종이 이렇게 해서 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거고, 예, 그게 종이 헬리콥터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헬리콥터 모양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으나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아래에 있는 이런 그림 모양의 종이 헬리콥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하고 우리 목적은 이 종이 헬리콥터 에 보면 날개가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게가 조금 가볍기 때문에 클립을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근데 이 종이 헬리콥터를 잘 나르게 하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정확하게는 공중에서 채공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바꿔볼 건가 하면은 일단 날개의 뭐 길이나 폭 이게 그 채공 시간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꼬리 길이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몸통이라든지 아니면 꼬리의 길이 말고 꼬리의 폭, 뭐 여기 클립을 몇 개 붙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을 텐데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어려워지니까 여기서는 일단 세 개, 날개 길이, 날개 폭, 꼬리 길이만 한번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가장 잘 나르는 종이 헬기의 날개 길이는 뭐고, 날개 폭은 뭐고, 꼬리 길이는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하면은 이제 요거는 우리 만드는 용지인데요. 요 용지는 여러분들한테 그 파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몸통이잖아요. 몸통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윗부분이 날개입니다. 날개고 날개는 가운데 점선으로 이렇게 이제 자릅니다. 자르면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펼쳐지게 되는데 날개 길이를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A는 가장 짧은 겁니다. B는 뭐 중간 정도고 C는 가장 긴 거 그대로 줍니다. 날개 폭도 세 가지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인데요. 여기 보면은 기역은 이슨입니다. 기역은 폭이 가장 좁은 놈이죠. 그 다음 니은은 폭이 중간 정도입니다. 디귿은 폭이 가장 큽니다. 그 꼬리 길이도 세 가지로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보면 1번은 꼬리 길이를 이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통인데 꼬리 길이가 가장 짧은 거죠. 중간, 가장 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이렇게 각각 세 가지라고 보자고요. 날개 길이 세 가지, 폭 세 가지, 꼬리 길이 세 가지. 그러면은 이 경우에 가능한 총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총 27가지입니다. 27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잘 나르는 헬기가 무엇이겠느냐를 우리가 이제 찾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뭐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어떤 뭐 아이디어가 27개 나왔다고 봅시다. 아니면 어떤 방법이 27가지 나왔다고 봅시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한 가지 고르고 싶은데 제일 좋은 거는 27개를 다 해보는 게 제일 좋죠. 그쵸? 근데 27개를 다 하기는 사실은 뭐 27개면은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만약에 세 가지가 아니고 한 5가지다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은 5, 25 곱하기 5
예, 125가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실험하기 좀 어려워지죠. 만약에 10가지다 그러면 10가지, 10가지, 10가지 그러면 1000가지입니다. 예, 다 실험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중에 일부, 여기서는 예, 총 27가지, 가능한 게 27가지인데 그 중에 9가지만 만들어서 실험해서 최적의 설계안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변화시키는 가지수가 3가지씩이기 때문에 총 27경우이고 이 중에 한 개 제일 좋은 걸 찾는데 그 중에 9개만 한번 해보고 찾아보자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우리 그 실험 계획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 참고, 예, 여러 개의 아이디어나 방법 중에서 최저안을 결정하는 방법은 우리 교과서 7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디어 평가 방법. 어, 뭐 직관법이나 뭐 장점, 단점을 비교하는 기법, 뭐 가중순위 결정법들 여러 개 있었잖아요. 예, 이런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실험이 가능한 경우는 실험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험 경우 수가 많은 경우 모든 실험을 다 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게 실험 계획법이라는 겁니다. 실험을 일부만 해보고 최적의 경우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거 마치 우리 그 여론조사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도 보면 국민의 100%를 다 조사하면은 대상자의 100%를 다 조사하면 정확하잖아요. 그래도 뭐 속마음을 사실은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좀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근데 그 전수조사하기 어려우니까 일부 조사하잖아요. 샘플을 골라내서. 근데 그 샘플을 골라내는데 일부만 해보고 가능하면은, 예, 이 전체하고 정확하게 맞도록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기법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실험 계획법은. 그리고 그 외에 만약에 이론적인 분석이 가능한 경우, 그 경우는 이 이론적인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가지 얘기했잖아요. 아이디어 평가, 실험, 이론적인 분석. 이 3가지 중에 꼭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한 게 있다면 다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해보고 그게 그렇게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각각의 방법에서 나온 결론들이 아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걸 놓고 서로 또 이렇게 같으면 좋은 거고요. 다르다면 서로 놓고 이렇게 또 비교해 보면서 분석해 보면은 가장, 예,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는, 예, 그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종이 헬리콥터 설계 최적 설계 방법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는 우리 A4지를 사용하겠습니다. A4지를 사용하고 클립을 한 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9가지 종이 헬리콥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낙하시키면서 낙하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해서, 예, 우리 총 27가지잖아요. 그 중에 9개를 만들어 봤고 과연 27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낙하 시간이 길 것인가를, 예, 이제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낙하 실험 방법, 예, 2인 1조로 조를 이루는데 여러분들 지금 2인 1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예, 합시다. 하고 가능하면은 나중에 뒤에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능하면 높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실이나 여러분들 집이나 뭐 이런 데 사는 경우는, 예, 강의실이나 집은 천정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가능하면 천장에 이렇게 손을 대고 헬리콥터를 낙하시키기 바랍니다. 어, 이 가능하면 낙하 시간을 길게 가져가자는 겁니다. 시간이 길수록 오차가 나중에 27개에서 우리 9개를 해서 27개 중에 최적해를 구할 거잖아요. 그 오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은, 예, 헬리콥터를 낙하시키고 가능한 한 천장에 대고 또 한 명은 스톱워치로 낙하 시간을 측정합니다. 잘 안되면 혼자서, 예, 잘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9개를 만들 텐데 이 9가지 각각에 대해서 각 한 개에 대해서 5회 이상씩 실험을 반복해서 오차를 줄이자는 거죠. 예, 그 결과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A4지로, 예, 이렇게 생긴 종이가 주어질 겁니다. 주어지고 여기에서,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그 종이 헬기를 만들면 되는데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한 결과를 이런 실험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표를 한번 잠깐 보죠. 우리 날개 길이를 세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그 세 가지를 여기 수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준 1, 수준 2, 수준 3 날개 길이가 세 가지인 거죠. 여기 보면은 A, B, C, A를 수준 1이라고 봤고 B를 수준 2라고 봤고 C를 수준 3으로 봤습니다. 여기 굳이 수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아까 실험계획법에서 그 수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 겁니다. 날개 폭도 보면은 우리 세 가지로 변화시켰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역을 1번 수준이라고 했고 니은을 2번 수준, 디귿을 3번 수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치시켰고 꼬리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면은 1, 2, 3번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번, 2번, 3번 1번 마찬가지로 수준 1이라고 표시하고 2, 3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9가지입니다. 9가지를 만드는데 이 표를 한번 보자고요. 9가지를 만드는데 고루고루 섞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날개 길이는 보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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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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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날개 폭은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꼬리 길이는 보세요. 1, 2, 3, 그 다음은 2, 3, 1, 3, 1, 2,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결국 어떻게 하자는가 하면은, 우리 가능한 27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9가지를 골라내는데, 그 9가지가 보면은, A 기역 1, A 니은 2,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세요. B 기역 2, B 디귿 1, C 니은 1,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를 가능한 한 고루고루 한번 섞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한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9가지 만들었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1번 조합의 경우 A 기역 1, 1에 대해서 이제 낙하 시간을 이제 만들고 나서 낙하 시간을 5번 하고 평균 한번 구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2번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평균 한번 쭉 구합니다. 그게 이 표입니다. 종이 헬리콥터의 제작 방법. 자세한 제작 방법은 우리 별첨 동영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종이 헬리콥터 그 앞에 앞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A 기역 1이잖아요. 그렇죠? A 기역 1. 그러면은 아까 우리 나눠준 종이 잠깐 앞으로 또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 종이는 한 번에 4장을 만들 수 있게 된 종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이렇게 오리면 되죠. 한 장씩 오리면은 한 장씩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이 한 장을 봅시다. 이걸로 종이 헬리콥터 한 개가 나옵니다. 한 개가 나오는데 날개 길이 A 같으면 날개 길이는 이만큼 맞춰주고 날개 폭이 기역 같으면 기역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으로 맞춰주고 뭐 꼬리 길이 2번 같으면 꼬리 길이 2번 뭐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잘라줘서 종이 헬리콥터를 만들면 됩니다. 다시 뒷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앞에 표에서 조합 2인 경우는 날개 길이는 A고 폭은 니은이고 꼬리 길이는 2번입니다. 그러면은 날개 길이는 A가 되도록 잘라주고 폭은 니은이 되도록 잘라주고 꼬리 길이는 2번이 되도록 잘라주면 됩니다. 자세한 제작 방법은 우리 별첨 동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날개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면은 날개가 이제 이렇게 펼쳐지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몸통입니다. 그리고 요 꼬리 부분도 이만큼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요 보세요. 꼬리를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요 점선 따라서 이렇게 접습니다. 접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클립을 하나 끼워줍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 종이 헬리콥터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9가지 만드는 거죠. 9개를 만듭니다. 만들고 여기 다른 영상을 한번 봅시다. 이 영상 이게 아까 우리 봤던 영상입니다. 처음 봤던 영상인데 괜찮게 나르지요, 그쵸?
그리고 요거 두 번째 영상, 이것도 잘 나릅니다. 그 세 번째 영상, 이건 조금 잘 날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뭐 그래도 뭐 완전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여튼 잘 못 나르는 경우죠. 이런 거고, 여러분들 유의할 거는 실내에서 날리는 경우는 최대한 높은 곳, 강의실이나 아파트 경우에 천장에서 날리기 바랍니다. 이 채공 시간이 길수록 실험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이 채공 시간이라는 거는 잘 못 나르는 경우도 높이서 떨어뜨리면은 비교적 그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어쨌든 떨어지는 시간. 시간이 길어지면 왜 실험의 채공 시간이 길어지면 왜 실험의 정확도가 높아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간 오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은 우리 그 학교 TIP에서 했는데 여기 높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가 일반 테이블이잖아요. 그렇죠? 테이블에 우리 학생입니다. 학생이 올라가서 여기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거의 일반 집 같으면은 천장 정도의 높이에 해당합니다. 이 TIP 지금 이 3층인데 여기는 실험실이기 때문에 천장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우는 사람 그냥 바닥에서 사람 키 높이로 해서 내렸는데 이거 잘 날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잘 날지, 이게 잘 못 나르는 경우 같으면은 금방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휙 하고 금방 떨어져 버리니까 실험 결과가 그리 정확하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5번 실험을 해보면은 뭐 1번의 경우 5번 실험하면 뭐 몇 초, 몇 초, 몇 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2번도 그러고 쭉 나오면은 1번 경우 5번 하고 평균은 1.18입니다. 뭐 2번은 뭐 1.468,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하고 이 전체 평균 값은 요거, 요 9개의 평균 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 평균 하면 되죠. 1.490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구했잖아요. 앞에서. 그거를 이용해서 각 수준별로 낙하 시간의 평균값과 최대 차이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앞에 표를 보고 한번 얘기해보죠. 날개 길이 같으면은 수준 1, 잠깐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날개 길이의 수준 1은 지금 A인 경우죠. 1, 2, 3번 조합입니다. 그렇죠? 1, 2, 3번 조합. 그럼 그때 1.18, 뭐 1.468, 뭐 이렇게 나오죠. 뒤로 갑니다. 날개의 경우 수준 1은 실험으로 봐서 1, 2, 3번에 해당합니다. 그럼 1, 2, 3번 그 세 개 평균값 그거 3개라는 거는 뭔가 하면 앞에서 요 세 개죠. 1.18, 1.468, 1.364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의 평균값을 구하면은 1.337입니다. 마찬가지로 날개의 경우 수준 2번, 은 4, 5, 6번 실험이었습니다. 그거 평균값을 구하고 7, 8, 9의 평균값을 구하고 여기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날개 폭의 수준 2의 경우 요겁니다. 258이잖아요. 258. 258인지 한번 앞에 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날개 폭의 경우 수준 2의 경우 수준 2는 여기잖아요. 니은의 경우입니다. 2번, 5번, 8번입니다. 그쵸? 2번, 5번, 8번. 그래서 이 세 경우입니다. 날개 폭의 경우 수준 2는 2번, 5번, 8번이고 그때의 평균값을 구하면은 1.427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준 1은 147이고 평균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 꼬리 길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하면은 이렇게 평균값이 나오죠. 그리고 이 최대 차이값이라는 거는 수준별로 평균을 구했잖아요. 여기 보면 날개 길이 같은 경우 1.337, 1.623, 1.509입니다. 최대값은 1.623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소값은 1.337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차이값입니다. 그게 0.286. 0.366 같으면 여기서 봅시다. 최대값은 1.701이네요. 최소값은 1.335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차이값이 0.336입니다. 뭐 요런 게 됩니다. 여기서 최대 차이값은 아까 얘기한 거고
이 값이 클수록 민감도가 크다는 건데 이건 뒤에서 한번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페이지 그림을 이용해서 요 그래프를 하나 그립시다. 날개 길이 같으면은 수준 1, 2, 3 있죠. 잠깐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날개 길이에서 수준 1, 수준 1은 1.337이고, 그 다음 1.5099, 1.623이고, 그렇습니다. 그 값을 그대로 쓴 겁니다. 1.337, 1.623, 1.509,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개 폭도 수준 1인 경우에 1.335, 그 다음 427, 1.701, 꼬리 길이 이렇습니다. 요걸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날개 길이는 지금 여기 하늘색 그림입니다. 1.337입니다. 1.337 요 정도 되네요. 그 다음 1.623, 그 다음 여기에 1.509, 1.509 이 그림을 그렸고, 날개 폭은 1.335, 1.427, 1.701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꼬리 길이 요겁니다. 1.207, 그 다음 1.825, 1.438 그래프를 그렸고, 최대 차이값은 이만큼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추정 최적 설계를 결정하는데, 앞 페이지에서 본 그 이름이 민감도 분수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에서 각 설계 변수별로 낙하 시간이 가장 크게 되는 수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날개 길이 같은 경우 앞표에서 잠깐 봅시다. 날개 길이 가장 낙하 시간이 길게 되는 날개 길이는 요겁니다. 지금 그렇죠? 수준 2입니다. 수준 2. 그리고 날개 폭의 경우는 수준 3입니다. 그렇죠? 수준 3. 그리고 꼬리 길이의 경우는 수준 2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 3, 2입니다. 그렇죠? 2, 3, 2. 그래서 여기서 온 게 요겁니다. 2, 3, 2.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가 9가지를 했잖아요. 9가지를 실험하고 거기서 봤는데 날개 길이는 2일 때가 가장 낙하 시간이 길더라. 날개 폭은 3일 때가 가장 낙하 시간이 길더라. 그리고 꼬리 길이는 2일 때가 가장 낙하 시간이 길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요 세 개를 합쳐 놓으면 그때가 낙하 시간이 가장 길 거라고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데이터로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상 낙하 시간도 한번 계산을 해보는데요. 식이 식이 복잡하게 있는데 여기 식이 뒤에 조금 가렸네요. 요거 여러분들 우리 수업 자료 보기 바랍니다. 요 한번 봅시다. 뭔가 하면은 1.49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앞에 표를 한번 봅시다. 앞으로 한 장 더 들어갑니다. 한 장 더. 낙하시간 전체 평균값 1.490입니다. 1.490이라는 거는 여기서 왔고요. 그리고 1.623이라는 값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날개 길이 2에서 온 건데, 수준 2에서 오는데, 날개 길이 요겁니다. 수준 2에서 1.623 있잖아요. 지금 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1.623 요 값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요 평균 값하고 빼줬습니다. 그 다음 얘 마찬가지입니다. W라는 건 날개 폭인데 1.701이죠. 1.701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앞에서 최대값입니다. 1.701. 1.701 여기서 왔고 1.825 마찬가지입니다. 꼬리 길이의 최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요 식의 의미는 어떤가 하면은 자 우리가 9가지를 계산했는데 9가지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그거의 평균 낙하 시간은 1.490이었잖아요. 490이었고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긴 거를 택한 겁니다. 가장 긴 거를 택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하면 자 날개 길이 2번일 경우는
평균보다 요만큼, 예, 1.623 빼기 1.490만큼 더 낙하시간이 요만큼 더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날개 폭인 경우, 날개 폭이 3인 경우는 평균보다 요만큼 더 낙하시간이 길더라. 마찬가지입니다. 꼬리 길이 2인 경우는 꼬리 길이 2로 하니까 그 경우는 이 평균 낙하시간보다 이만큼 더 되더라. 그래서 그거 세 개를 다 우리가 취한다면은 그때의 낙하시간은 이렇게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대 예상 낙하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2.169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상 낙하시간도 구합니다. 예, 여기서 참고로 그러면은 과연 232가 27개 중에 정말 제일 좋으냐? 그리고 그때 시간은 이것이겠느냐라고 물으면은 정답은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거는 우리가 가진 실험 데이터 9개를 가지고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잘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어려운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실험 계획법 하면은 뭐 통계적인 더 어려운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비교적 간단한 우리 여기서 사용한 거는 그래서 수준 평균 분석법이라는 건데 각 수준별로 평균을 이용해서 분석하잖아요. 어쨌든 이 방법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답이냐고 물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만든 방법으로 헬리콥터를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232. 232가 뭐 다행히 우리 9개 만든 경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없을 수도 있고 있으면은 아까 했던 실험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없을 경우는 232 만들어서 또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실험을 해서 한번 5번에서 평균을 구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2.4가 나왔습니다. 2.4가 나왔고 이거는 아까 앞 페이지로 잠깐 돌아갑시다. 뭐 2.169 이거는 계산한 시간이었죠. 이거하고 이거는 당연히 다를 겁니다. 아까 우리가 너무 간략화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사실은 구하고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169가 맞느냐 2.4가 맞느냐 하는 그건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정확한 거는 2.4죠. 그렇죠? 우리가 실험해 본 결과니까. 어쨌든 두 개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아까 앞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뭘 더 해야 되는가 하면은 232가 27개 중에 과연 최적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얘기 못합니다. 우리 9개 중에서 9개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 거죠. 그래서 최적입니까? 라고 물으면 최적입니다라고 대답은 못하지만 대략 최적은 그 부근에 있을 거다 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너무 각 변수별로 그 상관관계가 너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고 보통은 뭐 그 정도 그 언저리에는 있다고 좀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유사 최적 설계라고 했는데 232하고 비슷한 예를 들어서 232에서 뒤에 32는 그대로 두고 1만 바꾸면은 132나 뭐 332가 되죠. 그리고 2는 그대로 두고 3을 바꿔보면은 2, 1, 2까지는 뭐 갈 건 없겠죠. 그쵸? 2 정도일 겁니다. 그 다음 요 2를 이제 또 좀 바꿔보면은 1이나 3 정도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231, 233, 뭐 요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놓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근데 우리 231 같은 경우는 이미 앞에서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1.402가 나왔네요. 그리고 233 요 경우입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니까 2.3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22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2.25 나왔습니다. 132 132 2.45 332 이거는 앞에서 이미 실험을 했네요. 2.336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렇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구한 값 2.4입니다. 2.4하고 요 중에서 보면은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132죠. 그쵸? 132. 그래서 우리가 해답이 아니고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예의 경우에 최적 설계는 132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여전히 이런 질문은 남습니다. 132가 그럼 27개 중에 최적이냐? 라고 물으면은 100% yes는 아닙니다. 그렇죠? yes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 정도. 그리고 우리가 뭐 27개 다 해보지 않고 최적의 해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서 구한 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이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예, 요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수준을 지금 보면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프로펠러 폭, 길이, 그 다음 꼬리 길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수준을 세 개씩 놓고 그 수준을 조합해서 실험을 해보고 그거의 수준의 평균을 구하고 그걸로 결국은 최적 해를 찾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수준 평균 분석법이라는 이름을 우리 붙였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명확한 함수 관계를 모르는 경우에 실험을 통해서 최적 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 여기서 명확한 함수 관계라는 것은 수학적 모델링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근데 함수 관계를 모른다고 해도 그 설계 변수를 변화시킬 때 뭐 꼬리의 길이를 길게 짧게 뭐 변화시킬 때 출력의 변화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하는 경우 그런 함수의 경우에 최적 설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상관관계가 매우 강한 경우는 아까 방금 요런 그래프만 보고 추적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상관관계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런 거 이 뒤에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우리 낙하 시간의 정확도 계산을 해서 아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낙하 시간을 구했잖아요. 그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안 맞을 수 있고 처음에 최적 설계한 처음에 구한 게 실제 최적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차이가 그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조금 설명하면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민감도라는 얘기를 쓰는데 설계 변수의 변화에 따른 낙하 시간의 민감도가 선형적으로 변화한다고 우리는 일단 봅니다. 보고 세 개의 설계 변수의 변화는 서로 독립적이다.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단 앞에서 뭐 정확하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설계 변수의 변화는 서로 독립적이다.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날개 예를 들어 날개 길이를 변화시킨다고 보자고요. 근데 날개 길이를 변화시켜서 그 낙하 시간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뭐 값도 구해내고 했는데 사실은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날개 길이를 변할 때 날개 폭이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똑같은 날개 길이라도 사실 낙하 시간이 차이가 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여기 보면은 서로 독립적이다.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본 경우고 민감도가 선형적으로 변화한다. 낙하 시간의 민감도가 선형적으로 변화한다고 본 거는 우리 아까 낙하 시간을 구할 때 그냥 단순히 뭐 더하기 빼기 뭐 이 정도만 했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각각 우리가 구했던 평균값 간에 그 서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변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선형적으로 변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낙하 시간이 실험값과 그 계산값이 틀릴 수 있는데 그거는 절대 거기서 오차라는 표현을 쓰지 맙시다. 오차라는 표현은 그러면은 낙하 시간이 맞고 뭐 둘 중에 하나가 맞다는 얘기인데 정확한 거는 사실은 실험값이 맞고요. 계산한 예상 낙하 시간이 실험값과 맞지 않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실험 조건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클립 무게나 뭐 바람
습도 이런 주요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처음 놓을 때 5번 했는데 다 똑같이 놓는다고 놓지만 사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측정한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계산한 예상 낙하 시간과 실험 시간의 낙하 시간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절대 뭐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틀리는지 이 실험에 있어서 오차다 이런 건 아닙니다. 계산에 있어서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제했던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안 맞으면 더 중요한 거는 구한 최적 설계안이 정말로 최적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우리 아까 유사 최적 설계안 구하고 그걸로 다시 한번 실험해 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밟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 우리가 했던 거는 수준평균분석법이고 그 외에 실험계획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험계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실험을 여러 번 할 때 다 할 수가 어려우니까 일부만 해서 정확히 체계적으로 조건을 잘 구해보자는 뭐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통계학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뭐 인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수준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거는 수준 평균 분석법인데 이거 굳이 따지자면 실험계획법 중에서 뭐 삼원배치법 아니면은 3의 삼성형 요인 실험 뭐 이런 방법인데 그거하고 유사한 방법입니다. 정확히 그 방법은 아니고요. 그거를 좀 더 간략화한 형태의 방법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 종이 헬리콥터 최적 설계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한번 만들어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실험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실험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그 사이즈 그대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9개의 종이 헬기를 먼저 팀별로 실험하는데 예, 우리 일단 팀은 안됩니다. 개인별로 각각 집에서 하든지 뭐 학교 강의실에서 하든지 각각 개인별로 하기 바랍니다. 하고 9개를 만들어서 실험하겠습니다. 낙하 높이는 가능하면 2m 이상으로 하고요. 예. 그리고 제출 시기 방법은 나중에 홈워크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작용 용지는 별도 용지 우리 저기 수업 자료에도 나와 있고 우리 강의 자료에 별도 이 실험 용지 파일을 하나 나눠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용 용지는 우리 나눠진 그 용지를 사용하고 조합을 9개를 만드는데 그 조합을 A 기억 1 뭐 이런 식으로 A 기억 니은 2 이런 식으로 9개를 만듭시다. 만들고 각각 실험을 해서 1번 경우 5번 실험해서 평균 내고 2번 5번 실험해서 평균 내고 낙하 전체 평균 값을 내면은 됩니다. 9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그 다음 요 평균값 뭐 각 수준별로 평균값 최대 차이값들을 다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 되죠. 그래프를 그리고 요 속을 여기 채워 넣으면 됩니다. 채워 넣고 앞에서 봤던 그 그래프에서 이제 그러면은 낙하 시간이 최대가 되는 날개 길이의 수준은 뭐고 날개 폭의 수준은 얼마고 꼬리 길이는 얼마더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 구하고 이때 예상 낙하 시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식이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구한 그 값으로 여기죠. 앞에 이제서 요걸로 구한 그 수준으로 헬리콥터를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5번 해보고 평균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유사 최적 설계를 몇 개 해보고 그거 값을 하고 그 평균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구해보고 이 최적 설계 값은 그러면은 요 값이나 여기서 나온 값 그 중에서 가장 낙하 시간이 그게
실제 최적 설계값이 됩니다. 실험 2번. 두 번째 실험은 종이 헬리콥터의 크기를 조금 한번 다르게 해보자는 건데요. 참고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과제로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과제로 나가지는 않을 텐데, 예, 각자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자유스럽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유선택 설계입니다. 제작용 용지는 다음 페이지에, A4지 말고, 제작용 용지를 여러가지 이렇게 다른 사이즈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용지는 헬리콥터를 4개 제작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설계 변수는 다음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합시다. 날개 길이, 날개 폭, 몸통 길이, 꼬리 길이. 우리 앞에 실험에서 했던 거는 날개 길이와 폭과 꼬리 길이잖아요. 근데 만약 몸통 길이 변하고 싶으면 한번 변화시켜 봅시다. 각각 3수준으로 변화시키는데요. 변화량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변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지정되지 않은 값들은 임의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클립 개수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제 이 종이의 크기나 그렇지 않으면은 설계하는 인자나 수준의 변화 폭이 아까 실험 1보다는 달라졌잖아요. 그 외에는 마찬가지입니다. 9가지 만들어서 한번 실험해보고 거기서 나름 최적안을 한번 구해보고 유사 최적안을 구해보고 최종 최적안을 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요 방법의 경우 용지를 280에 180, 280에 160, 140, 120 아니면은 가로를 260으로 하고 160, 180, 160, 14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은 경우는 180에 140, 120 이런 식으로 용지 여러가지 크기의 용지 그 용지를 만들어서 그 용지에 헬리콥터를 4개 만들 수 있도록 그 용지를 하고 헬리콥터를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인데 요거 일단 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과제입니다. 종이 헬기 실험 중에 실험 1만 합시다. 과제는 실험 1만 하겠습니다. 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6월 5일까지고요.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제작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사진하고 간략한 설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실험 결과 요거 수업자료 24에서 28쪽의 결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토의 분석 결과 이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이 대학이라는 거는 우리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무교육이 아니고 고급 인재를 길러내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험 오케이 9번 충실하고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딱 끝 그걸로 끝나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단순 작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결과를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뭘 하든지 거기서 분석하고 뭔가 토의를 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 토의 분석이 필요한가 하면은 참 이거는 여러분들 꼭 상공 과제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뭘 했을 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졸업해서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뭘 했을 때 보고서를 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딱 내면은 실제 그 보고서를 받아들는 사람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건데 도대체 네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왜 이걸 나한테 이렇게 그냥 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받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주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고 거기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그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의 분석 결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 넣으면 됩니다. 유의사항
아까 우리 계산으로 예상 낙하 시간을 구했잖아요. 흔히 그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계산으로 구한 낙하 시간, 예를 들어 뭐 2.1초라고 봅시다. 실험으로 구하니까 2.2초가 나왔다. 그러면은 자 2.1초가 맞는데 2.2초는 그러면 0.1초에 오차가 났는데 그 오차의 요인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는데, 예, 계산으로 구한 예상 낙하 시간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계산은 정확하게 했을지 몰라도 계산 밑에 놓여있는 그 기본 전제가 몇 개 있습니다. 아까 보면 선형적으로 변화하고 뭐 그 다음에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뭐 작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전제 하에 나온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전제가 우리 종이 일기도 그렇고 이 실험에서, 예, 뭐 상관관계 민감도가 선형적으로 변한다 모르잖아요 우리. 그쵸?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산해서 나온 값이지 이 값이 정답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과 실험 결과가 다를 때 실험에서 오차가 난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지 마세요. 물론 실험에서 오차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놓는 위치가 각각 다 다르고 이 타임워치로 측정할 때, 예, 스마트폰으로 측정할 때 그 누르는 시간이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차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오차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맞는데 계산값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건 차이지 오차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추정 최적 설계안하고 유사 최적 설계안을 검토해서 어떤 것이 최적 설계인 헬기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